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0번째 시간으로 마사, 후쿠로바리, 가다와쿠, 고대, 노노기소, 속고, 우메꼬미, 대빵, 대내리, 시야찌, 이렇게 91번부터 10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1번째 시간으로 마사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사토라 하면 정원에 식재를 하기 위해 판입하는 흙이나 분재나 화분의 맨 윗부분에 까는 굵은 모래를 말하죠. 네이버 사전에서 마사로 검색하면 맨 아래쪽에 명사, 금속재 기물을 닦는 데 쓰는 점성이 없는 백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뜻은 우리가 찾는 마사의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정원이나 화분 등에 쓰는 마사는 우리말이 아니며, 저도 오랫동안 마사를 순수한 우리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마사를 검색하면 마사가 아니고 마사고, 마나고로 읽는다고 하며, 가는 모래, 마나고, 이사고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 바닷가의 모래 수만큼이나 많은 사례를 듭니다. 마사도로 검색하면 마사쯔찌로도 읽으며, 화강암이 풍화되어 생긴 모래, 입자의 크기는 여러 가지 있음, 화단흙 원해용 외에 점토분이 많은 것은 도코노마의 화장벽에 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본 건축에서 도코노마는 바닥을 한 단 높게 해서 서화를 걸거나 그릇 등을 장식하는 곳,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사는 가나로 읽는 요미가나도 복잡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치는 훈이 참이라는 뜻의 명사 마코토이며 음은 신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참진으로 진실에 쓰이며, 일본 한자 진과 우리 한자 참진은 폰트가 다릅니다. 사는 훈이 모래라는 뜻의 명사 스나이며 음은 샤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모래사이며 토사에 쓰입니다. 화분 등에 쓰는 마사는 세층 마사를 많이 쓰며 용도에 따라 소립, 중립, 대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마사를 석비례로 순화하자고 합니다만 말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느낌이 쉽게 와닿지 않아 굵은 모래, 왕모래, 참모래, 정원사 등으로 바꾸면 어떨지요?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1번째 시간으로 마사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2번째 시간으로 후쿠로바리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쿠로바리란 말은 주로 도배공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먼저 일본 백과에서 후쿠로를 검색해 보면 많은 풀이 중에 첫 번째로 천, 종이, 가죽, 비닐 등으로 속에 물건을 넣고 입을 막도록 만든 것, 예문으로 봉투에 담다, 월급 봉투를 듭니다. 야후자판에서 후쿠로로 검색해 보면 이런 봉투 이미지들이 뜹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는 훈이 봉투, 자루라는 뜻의 명사 후쿠로이며 음은 다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자루대이며
마대에 쓰입니다. 첩은 훈이 붙이다라는 뜻의 동사 하루이며 음은 초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붙일 첩이며 화장 도구 분첩에 쓰입니다. 장은 훈이 펴다라는 뜻의 동사 하루이며 음은 초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베풀장으로 주장에 쓰입니다. 장은 일본어에서 보조 동사로도 많이 쓰이며 첩과 훈음이 같아 후쿠로바리에서도 첩하리와 장하리를 혼용하고 있으며 두 명사가 합쳐지면서 하리가 바리로 연탁된 것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후쿠로바리를 검색하면 전 벽이나 장지문에 종이를 붙일 때 종이의 갓둘레에만 풀을 바르고 한가운데에는 풀을 바르지 않는 발음 방법, 후쿠로바리로 하기 때문에 종이와 종이 사이에 공기가 고여 장지문의 방음 성능이나 단열 성능이 확보됨. 전체 면에 풀을 바르는 방법은 베다바리라고 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 자판에서 후쿠로바리로 검색하면 역시 도배 이미지들이 뜹니다. 도배에는 한자가 있으나 일본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가베 가미바리, 벽지 발음으로 표현합니다. 후쿠로바리는 봉투 발음, 띄오 발음, 공간 발음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반대어 베다바리는 종이 전면에 풀을 바르는 것으로 통발음, 온통발음, 전면발음, 밀착 붙임 등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베다라는 뜻은 온통, 전체라는 의미이며 베다 기초는 온통 기초, 매트 기초를 말하죠. 도배의 일본 용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게링은 도장, 도배 등에서 기초 밑작업을 말하며 영어 클린에서 일본어 케랭으로 우리에게는 게링으로 와전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하지 처리, 바탕 처리로 바꾸어 써야겠으며 노바시는 종이에 풀이 잘 스며들도록 풀칠 후 숙성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네바리는 벽의 갈라진 틈새 등을 표시 없게 하는 보수 초배를 말하며 미미선은 벽지의 겹침선 이음매를 말합니다. 후쿠로의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대부쿠로는 장갑을 말하고요. 벙어리 장갑은 영어 미튼을 쓰는군요. 포리부쿠로는 비닐봉지를 말하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일본에서는 지정 쓰레기 봉투라 표현하는군요.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2번째 시간으로 후쿠로바리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3번째 시간으로 가다와꾸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가다와꾸를 검색해 보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정의 형상, 칫소로 만들기 위한 주물틀의 역할을 하는 가설공작물, 가다와꾸 속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소요의 강도에 달하면 가다와꾸는 철거됨.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이버에서 가다와꾸로 이미지가 검색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가다와꾸란 말이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가다와꾸는 형틀, 거푸집으로 많이 바꾸어 말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법이나 소재에는 영어 폼으로 많이 바뀌었죠. 유로폼, 알폼, 갱폼, 클라이밍 폼, 터널 폼, 슬라이딩 폼 등이 있습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형은 훈이 틀 모형이라는 뜻의 명사 가다이며 음은 K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모형형으로 금형에 쓰입니다. 화는 훈이 테두리라는 뜻의 명사 왁구이며 음으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한자어로는 벚나무 화로 훈음은 있으나 본래 일본 한자에서 우리 상용 한자 1800자 속에 없는 글자입니다.
가다왁구와 혼용에 썼던 현장 용어 중에 새끼이다란 말이 있었죠. 한자가 참 어렵습니다. 어는 뚝이라는 뜻의 명사 새끼이며 음은 n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뚝은으로 학원에 쓰입니다. 야후자판에서는 가나 새끼이다로도 검색됩니다.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 새끼이다로 검색해 봤더니 건축의 기초공사나 토목공사에서 불사간 흙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흙막이 용의 널판,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소정의 모양으로 굳을 때까지 흘러나가지 않도록 설치하는 가다왁구,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다왁구와의 차이에 대한 애매한 설명입니다만 새끼이다는 주로 토목공사에서 쓰는 거푸집을 말하는 듯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왁구의 연관어로는 마도왁구가 있죠.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3번째 시간으로 가다왁구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4번째 시간으로 고대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후자판에서 고대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미장공사에 쓰이는 흑손 이미지들이 뜹니다. 그러나 일본 백과에서 고대를 검색하면 고대는 손에 쥐고 사용하는 도구의 총칭, 이렇게 정의하며 흙벽이나 시멘트를 바르는 도구, 철제가 많으며 평평한 판에 손잡이를 붙인 것, 미장공사에 쓰이는 흑손을 말하죠. 일본 바느질에서 불에 달구어 천의 주름을 펴거나 접는 선을 만드는 철제의 도구, 봉제에 쓰이는 인두를 말하죠. 두 발에 웨이브를 걸기 위해 달구어 쓰는 가위 모양의 정발구, 헤어 아이롱, 일상에서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데기를 말하지만 오히려 일본에서는 헤어 아이롱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헤어 아이언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겠죠. 땜질의 납땜 등에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금속봉에 자루를 붙인 도구, 납땜 인두를 말하죠. 미장공을 일본에서는 사캉이라 말합니다. 건축공사 공종에서 우리와 일본은 같거나 비슷한 한자를 쓰는데 이 사캉은 전혀 낯선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캉 고대로 검색하면 다양한 미장 흑손의 이미지들이 뜹니다. 기고대, 나무 흑손은 바탕 고름용으로 사용되며 가나고대, 쇠흑손은 주로 마감용으로 쓰이며 마루맹고대, 둥근모 흑손은 기둥 모서리에 쓰입니다. 도마고대, 콘크리트용 흑손은 재물 마감에 쓰이며 덴도고대는 기계 미장 피니셔를 말합니다. 고대의 연관어 가운데 고대무라란 말이 있으며 흑손 자국이나 미장 면이 고르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인테리어에서는 이 흑손 자국을 패턴으로 쓰기도 하죠. 그 밖에 다른 공정에서도 고대란 말을 사용합니다. 랭가즈 및 벽돌 쌓기에 쓰이는 랭가고대, 벽돌 흑손과 매지고대, 줄눈 흑손이 있고요. 브로크즈 및 블럭 쌓기에도 또 다른 모양의 블로크 고대, 블럭 흑손을 씁니다. 타이루바리, 타일 붙이기에는 쿠시메 고대, 압착용 톱날 흑손과 고무 고대, 누름용 고무 흑손 등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고대에는 헤어 아이언을 말하고 육아에 쓰는 페인팅 나이프도 고대라 말합니다. 이 밖에 빵을 구울 때 낙인을 찍는 고대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불도장, 빵도장이라고 하네요. 언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4번째 시간으로 고대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5번째 시간으로 누노 기소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후자판에서 누노 기소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줄기초 이미지들이 뜹니다. 건축 용어 사전에서 누노 기소를 검색하면 건물의 벽면을 따라 연속으로 설치된
띠 모양의 기초를 말함. 목조주택의 기초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기초임. 역티형을 한 푸팅이 연결되어 있다 해서 연속 푸팅 기초라고도 말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누노를 검색하면 직물의 총칭, 비단과는 반대로 삼, 식 등의 식물 섬유로 짠 것을 말함. 나중에는 목면도 포함됨. 말아져 있는 천을 쭉 펼친 모양과 같다 해서 누노기소라 불리운 듯 합니다. 건축에서 가로, 편평, 수평, 평행 등의 뜻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도 풀이합니다. 비계에서 누노란 말은 비계 띠장을 말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포는 훈이 배라는 뜻의 명사 누노이며 음은 후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배포이며 포진에 쓰입니다. 누노기소의 상대어로 베다기소가 있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베다를 검색하면 빈틈없이 물건이 나란히 있는 것, 한 면으로 펼쳐져 있는 것, 또는 그런 모양, 이렇게 설명하며 온통, 전체, 통, 전면 등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베다기소는 온통기초, 통기초를 말합니다. 누노기소와는 이렇게 도해로 구분하며 주로 주택이나 공장 등에 적용되는 기초 구조를 말합니다. 이 밖에 도크리츠 기소는 독립기초, 매트 슬라브는 매트 기초를 말합니다. 제가 기사였던 시절에는 독립기초를 자부동이라 말했었죠. 후동은 이부자리 요를 말하고 자부동은 방석을 말하는데 이 독립기초의 저판이 방석 같다고 붙여진 이름이겠죠. 지금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는군요.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5번째 시간으로 누노기소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6번째 시간으로 속고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속고를 검색하면 이렇게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사물의 밑바닥을 말합니다. 먼저 한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훈이 밑이라는 뜻의 속고, 음은 태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밑저이며 해저에 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말하는 속고는 거푸집에서 하리 속고를 줄여서 하는 말이며 보밑, 보밑판이란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건설 현장에서 말하는 가와는 하리 가와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보역, 보역판이란 뜻이 되겠죠. 가다왁구는 거푸집 형틀을 말하죠. 가다왁구의 연관어를 살펴보면 하리 속고는 보밑, 보밑판을 말하고 하리가와는 보역, 보역판을 말하며 오비끼는 멍에를 말하고 내다는 장선을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6번째 시간으로 속고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7번째 시간으로 우메코미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우메코미를 검색하면 컴퓨터 문서 작업에서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만 동사 원형 우메꼬무로 검색하면 어떤 사물의 내부에 다른 것을 집어넣다, 고정적으로 설치하다, 예문으로 스피커를 벽에 파넣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장에서는 전기 또는 기계설비 분야에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매입 스위치, 매입 콘센트, 매입 조명, 매입 에어컨 등의 우메꼬미가 쓰이죠. 또는 매입형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매는
훈이 묻다라는 뜻의 동사 우메루이며 음은 마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묻을 매이며 매몰에 쓰입니다. 입은 훈이 담다, 끼우다, 넣다 라는 뜻의 동사 꼬무이며 음으로는 잘 익히지 않습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담을 입으로 훈 음은 있으나 입은 일본어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한자이지만 우리나라 상용 한자 1800자 속에는 없는 한자이며 들 입으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네이버 사전에서 매입이라는 단어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매입 대신 매립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용어의 뜻이 매입이라면 두음 법칙과 무관하게 매입으로 읽어야 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매립으로 검색하면 우묵한 땅이나 하천,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따위로 채움 이렇게 설명하며 들입이 아닌 설립 한자를 써서 매립으로 표기하며 이렇게 토사나 쓰레기를 메우는 이미지들이 검색됩니다. 그런데 매립으로 검색하면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미지들이 같이 뜹니다. 이렇게 기구 등을 끼워 넣을 때는 매립이 아니고 매입으로 바꿔 써야겠습니다. 아울러 안 내비게이션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만 바깥 내비게이션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7번째 시간으로 우매꼼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8번째 시간으로 대빵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빵은 철판을 말하죠. 먼저 한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철은 훈으로는 잘 읽히지 않으며 음은 데츠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쇠철이며 일본 한자와는 폰트가 다릅니다. 판은 훈이 널판이라는 뜻의 명사이다이며 음은 한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널빤지 판이며 간판에 쓰입니다. 데츠와 한 두 명사가 음독으로 합쳐지면서 초금이 붙고 경음화되어 대빵으로 읽힙니다. 현장에서 철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콘크리트를 손비빔할 때 대내리라고 말했었죠. 이때 밑에 깔았던 철판을 대빵이라 말했던 기억입니다. 네이버에서 대빵으로 검색하면 철판구이 이미지들이 뜹니다. 철판구이는 대빵약기를 말하며 네이버에서도 대빵약기로 이미지가 검색되는 것을 보면 우리 일상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빵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속어로도 사용되는데 네 배에는 대빵 깔았나? 이때는 철판이라는 뜻이겠죠. 철면피라는 말도 있죠. 쇠처럼 두꺼운 낫가죽이라는 뜻으로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립국어원의 대빵의 순화어라는 자료에서는 대빵이라는 말은 우두머리, 대장, 두목이라는 명사적 의미와 아주, 매우, 엄청 등의 부사적 의미로도 쓰이는 속어이며 이 모두 일본어 대빵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대빵을 검색해보면 철을 늘려서 판 모양으로 만든 것, 철판을 말하죠. 또 다른 뜻으로는 위 일이 딱딱하다는 의미로부터 속되게 틀림이 없는 것, 확실한 것을 말함, 이렇게 설명하며 정확, 명확, 명백, 확연 이런 의미로 쓰여 우리가 속어로 쓰는 대빵과는 다소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8번째 시간으로 대빵이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9번째 시간으로 대내리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내리는 손비빔을 말하죠. 콘크리트나
모르타를 비빌 때 썼던 말입니다. 레미콘이나 믹서가 없었던 시절이나 주택 등 소규모 공사에서 철판을 깔고 그 위에서 모래, 시멘트, 자갈, 물을 순서대로 넣으면서 손비빔을 했죠. 이제 콘크리트 타설에는 소형 믹서와 레미콘 등이 등장하고 몰탈 비빔에도 이런 장비들이 등장하면서 데넬이란 말도 이제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용적 배합비 1:2:4, 1:3:6, 1:4:8이란 말과 함께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내리삽이란 말은 아직 살아있군요. 미니 각삽이라고도 합니다만 비빔삽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수는 훈이 손이라는 뜻의 명사 대이며 음은 슈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손수이며 수족에 쓰입니다. 연은 훈이 비비다라는 뜻의 동사 내루이며 음은 렌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익힐 연이며 연습에 쓰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내리의 동사 원형 내루를 검색하면 열을 가해서 얼룩지지 않도록 반죽에 굳힘 또는 반죽에 섞어 찰기가 나오도록 함, 예문으로 풀을 쑤다, 점토를 반죽하다를 듭니다. 이 밖에도 내루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 데네리는 손비빔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죠. 건설 현장에서 쓰는 대의 연관어로는 대마, 품삯을 말하고요. 대마지, 작업 중단, 작업 대기를 말하죠. 대모도는 조례공을 말하고요. 대스리는 손스침을 말하죠. 대나우시, 제손질, 손보기 등이 있습니다. 내리의 연관어로는 석축에서 찰쌓기를 내리쯤이라고 했으나 석축과 함께 이 말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99번째 시간으로 데넬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0번째 시간으로 시핫지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시핫지란 넉자 곱하기 8자 크기의 합판을 말하죠. 시핫지를 용빠찌라고도 말합니다. 합판은 일본어로 고환이라 말하며 베니아이다라고도 말하는데 우리는 단판을 베니어라고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단판과 합판에 혼용해서 쓰나 봅니다. 합판의 또 다른 크기의 사부록고란 말은 석자 곱하기 6자 크기의 합판을 말하는데 곱셈에서 3과 6을 곱하는 것을 입으로 하는 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구구단을 외울 때 쓰는 말이며 산록구라고 말하면 음절이 끊어지므로 외우기 편하도록 부드럽게 연결하는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부록구 주핫지, 사부록구 합판은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핫지는 구구단에서 오히려 지음이 빠지고 시하 삼주니로 말합니다. 우리 구구단으로는 3618, 4832 이렇게 되겠죠. 요즘은 현장에서도 대부분 36, 48 이렇게들 바꾸어 말하죠. 합판은 크기는 물론 다양한 두께의 규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판은 크기, 두께, 용도 등이 복잡하지만 수종과 재질 또한 다양합니다. 라왕 합판, 신화 합판, 포플러 합판, 침엽수 합판, 엷고 길쭉하게 조각낸 나무를 압착해 제조한 OSB 합판, 나무 조각을 심재로 사용한 람바코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이란 면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평은 6자 각이므로 36 합판 2장이면 한 평이 됩니다. 36 합판과 같은 크기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다미입니다. 다다미의 한자를 살펴보면 후는 명사 다다미이며 음은 조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거듭첩이며 첩첩산중에 쓰입니다. 일본 한자와는 폰트가 달라 획수가 아주 복잡합니다. 일본에서는 방의 크기를 말할 때
이 다다미 수를 셉니다. 요조항이면 다다미 넉 장 반이며 이 2.25평이 어린이 방 크기의 기본입니다. 야구자판에서 요조항을 검색하면 이런 다다미의 패턴 이미지들이 뜹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0번째 시간으로 시합지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0번째 시간으로 91번부터 10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8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9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8번째, 9번째 시간의 바로가기 링크입니다.